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가 SNS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가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생각 없이 내뱉는 SNS 말 몇 마디로 천문학적인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트윗 하나에 한 가상화폐가 수만 %나 떡상하는가 하면 또 다른 트윗 한마디에 회사 시가총액 415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죠. 200자도 되지 않는 글귀 몇 개로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이 남자.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다투며 연일 재력을 과시하는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말 한마디로 수백억을 움직이는 괴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이야기스트 박구미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올해 들어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하죠. 라이벌로 언급되는 제프 베이조스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딱히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제프에 비해 속된 말로 관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저기 얼굴 들이밀고 전 세계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건 물론 각종 기행을 일삼으며 유쾌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라 구김살 없는 성격인 건가 하고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은 꽤나 불우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모델입니다. 에롤이 남아공에서 최연소로 기술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우수한 전기 기술자였던 덕에 일론의 어린 시절은 부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론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쉽게 접하고 전기 관련 지식을 익힐 수 있었다는데요. 12살 때는 비디오 게임 코드를 직접 짜서 게임 잡지사에 $500를 받고 팔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일론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매우 불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은 아버지에 대해서 일절 인터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동생의 말에 따르면 에롤은 굉장히 괴팍하고 폭압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72살의 나이에 의붓 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기까지 했다네요. 한국이었으면 벌써 인간 쓰레기 소리를 듣고 있겠죠. 불우한 가정 환경에 더해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했던 일론은 주변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데요. 이때 그의 삶에 대한 우울감 극복에 도움을 준 게 바로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지금의 스페이스 X를 탄생시켰다고도 하죠. 어쨌든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낸 일론은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어머니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 물리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2년 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는지 보일러 폐기물을 치우거나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게임 제작사에서 일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때 이 회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일론은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가 대학 시절 발표했던 레포트나 논문들을 보면 전기 자동차, 태양에너지, 우주산업 등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가 벌이는 일들을 보고 있자면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1995년 일론은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한참 발전 중인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동생과 함께 집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집투는 지도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요. 지금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사이트를 95년에 만든 셈입니다. 일론은 별 무리 없이 집투를 성장시켜 나가는데요. 1999년 창립 4년 만에 컴퓨터 제조기업 컴팩에 3억 700만 달러를 받고 집투를 매각하게 됩니다. 당시 일론의 지분은 약 7%로 2,2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쥐었다고 하는데요. 28살의 나이에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일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눈을 돌려요. X.com이라는 회사를 설립,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던 컨피니트라는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데요. 이 두 회사는 우연히도 같은 건물에서 경쟁을 하던 사이였는데 계속 경쟁만 하다가 둘 다 망할 거라는 의견에 합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이 무렵 결혼도 하게 되는데 신혼여행도 미루고 일에 매진할 만큼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다가 미루던 신혼여행을 위해 일론이 호주로 떠났을 때 동료들이 일론의 해임안을 이사회에 올리는 바람에 일론은 CEO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사퇴하게 됩니다. 사실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합병한 것인 만큼 내부적으로 일론과 동료들 간에 갈등이 잦았거든요.
아무튼 부랴부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남은 신혼여행이라도 보내고 오자는 심정으로 다시 남아공으로 향했지만 설상가상으로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맙니다. 재수가 없으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때의 기억이 너무 끔찍했는지 일론은 휴가를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CEO에서 내려와 고문 자리에 앉게 된 일론, 이때 사명을 페이팔로 변경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간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일론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2년 미국 이베이가 무려 15억 달러의 페이팔을 인수한 건데요. 당시 집들을 매각하고 얻은 돈의 대부분을 엑스닷컴에 쏟아부었던 덕에 일론의 페이팔 지분이 약 11%에 달했던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일론은 무려 1억 7천만 달러를 손에 거머쥐며 31살의 나이로 또다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겁니다. 페이팔 매각 후 다시 큰 돈을 쥐게 된 일론은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지구 환경 문제와 우주에 대한 갈망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그것인데요. 사실 테슬라는 일론이 창업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마틴과 마크라는 인물들이 테슬라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일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전기차 개발 회사였는데요. 2004년 일론이 여기에 자금을 약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등극한 거예요. 2007년에는 자신이 CEO 자리에 앉아 직접 경영에 나섭니다. 이후 테슬라 로드스터를 시작으로 모델 S 등이 대박을 치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기차 제조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특히 2012년 출시한 모델 S는 1회 완충 시에 항속 거리가 약 426km로 당시 구매 가능한 전기 자동차 중 1위를 기록했는데요. 8년이 지난 2020년까지 이 기록을 깬 타사 전기 자동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출시된 모델 S부터는 전기 자동차 중 처음으로 항속거리 400마일을 넘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모델 S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개발 붐이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죠. 뿐만 아니라 괴짜 같은 성격 때문인지 일론이 이끄는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데요. 출시한 자동차들의 모델명을 나열하면 섹시가 된다든지, 그냥 봐도 독특해 보이는 미끈한 디자인을 내놓는다든지, CEO 직함을 테크노 킹이라고 바꾼다든지, 특히 차량을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에 방문해도 영업사원 대신 엔지니어가 고객을 응대하는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생각도 못할, 아니 안 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그런 그의 기행이 대중들에게는 먹혔는지 올해 1월에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일론의 재산 역시 크게 늘었는데요. 포브스 세계 부자 순위 랭킹에 따르면 일론은 약 1,840억 달러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유명한 쿠팡의 시가총액이 약 70조 원이라는데 쿠팡을 3번 살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테슬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가 진짜 사명을 갖고 임하는 사업이 바로 스페이스X예요. 평생 수건인 화성 개척을 이루기 위해 일론은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우주선을 직접 제조하기로 합니다. 일론은 단순히 CEO로서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갖다 바치고 있어요. 테슬라와 그가 격려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결국은 화성 개척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부분인 셈이죠. 화석 연료는 물론 핵물질도 없고 대기도 희박한 화성에서는 필연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야만 하고 전기자동차를 몰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은 기본 옵션이었고 국가 단위의 지원 없이 일개 민간 기업이 로켓을 제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일론은 우수한 로켓 공학자들을 초빙해서 스타워즈의 우주선에서 이름을 딴 펠컨 1 로켓을 제작해냈지만 펠컨 1은 발사 25초 만에 추락하고 말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발사 시도도 역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분해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테슬라의 로드스터 출시에 문제가 생기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일론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죠. 하지만 신이 일론의 편이었던 걸까요? 일론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네 번째 발사가 극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 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죠. 이 성공 덕분에 일론과 스페이스X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사로부터 투자도 받게 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다시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후 일론과 스페이스X는 연이어 로켓 발사를 성공시키며
이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선을 보낼 정도로 성장하는데요. 2016년에는 2030년 이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탄선언까지 합니다. 2018년에는 그동안 한번 쓰고 버려지는 로켓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팰컨 헤비 발사에 성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그 능력을 각인시켰고, 이후로도 세계 최초 민간 유인 궤도 우주선인 드래곤 V2의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는 등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후에는 정말로 그가 화성에 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업적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석에서 그의 행보를 보면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방송에 카메오로 출연해 관심을 끄는 일들은 이미 유명하고요. 직접 랩을 해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도 했죠. 의외로 퀄리티 높은 음악과 랩 실력에 리스너들이 엄청 놀랐다고 하네요. 또 트위터 프로필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해놓는가 하면 즐겨보는 애니에 관련된 트윗을 자주 올려 덕심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지난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무려 이렇게 지었어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작 이름을 지어준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암호 같다며 못 알아보기도 했죠. 여담이지만 몇 년 전 일론이 뜬금없이 트위터에 걸그룹 이달의 소녀를 외친 적이 있는데요. 아내인 그라임스가 평소 좋아하던 이달의 소녀의 노래에 피처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일론의 기행 중에서 최고의 기행은 뭐니뭐니 해도 코인 드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주목받자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다시 손바닥 뒤집듯 견해를 바꾸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세가 파도타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일론을 사기꾼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2월 일론이 테슬라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발언 직후 비트코인의 시세가 약 44,000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는 비트코인이 환경 파괴적이라며 올 초에 했던 발언을 취소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후에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 415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 그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언급한 도지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가 도지코인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도지코인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가 하면 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다라는 말을 내뱉자 다시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도지코인을 달에 가져다 놓겠다며 스페이스X 위성 결제 수단에 도지코인을 허용하는 등 계속해서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도지코인의 시세 역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를 덜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누군가는 그를 혁명가라고 부르며 칭송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순간에도 달로, 화성으로, 그리고 우주로 향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 친화적 인공지능 개발과 뇌와 컴퓨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 정신질환과 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연구하는 등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지구의 테크노킹이 될 수 있을까요?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스트 박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